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청취자 김미연님께서 배 소장은 잘렸나요? 왜 안 나와요? 네. YTN 틀면 거기 나옵니다. YTN에 나오고 네. 있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첫 번째 네.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예요? 첫 번째는 네거티브 멈출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선 네거티브 정단을 선언했어요. 네,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네거티브 공방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이 본선 승리를 위해 그동안 이제 네거티브 공격 반격을 자제해 왔는데 그나마 뭐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국민이 보시기엔 불편하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원팀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이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또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취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 검증하지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낙연 후보 측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화답을 했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런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께서 마음 편하게 민주당 경선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지적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후보 간의 과도한 공방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들어 송구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자. 본선 경쟁에 대한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제발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지사 도지사직 사퇴를 근데 요구를 했어요. 네, 뭐 네거티브 중단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왔는데 이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이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이 되긴 하는데 예. 이건 개인의 양심 문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예를 들었던 게 이 경기도청이 기본소득 홍보에 34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이 기본소득이 도민 기본권 그리고 복지 차원의 정책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그 꼭 미국 언론에까지 광고해야 경기도민의 삶이 좋아지냐라면서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정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일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자신은 끝까지 그렇죠. 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네, 그렇게 의견을 밝혔죠. 그래서 근데 예. 이런 논리라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현역 의원이니까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출직이잖아요. 국회의원이든 이제 도지사는 선출직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출직이면 그럼 동일하게 90일 전에 이제 사퇴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지사만 사퇴하라고 의원들은 그럼 의원직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그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도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는 뭐 도의 세금으로 또는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이 문제 시발점은 이상민 선거대책 본부장인가요? 위원장이 그런 선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 이 문제는 크게 논란이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선출직인데 본인의 보좌관들이 대선 운동하고 다니면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국가에서 다 세금 주고 그 월급 주고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그런 논리로 따지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월급 받고 대선을 도우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이낙연 후보 얘기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업무가 대선과 연계돼서 비슷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의 업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로 이렇게 공격하는 수단을 활용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 좋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네거티브를 이제 멈춘다고 그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환영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두 사람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멈춘다고 약속들은 했는데 네. 그렇지만 딴 후보들 공세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중단을 하려면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네거티브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을 즉각 캠프에서 퇴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정세균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이 박용진 의원 측도 양 캠프에 이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네거티브를 어느 한쪽이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해도 좀 다른 쪽에서 뭐 그게 진짜면은 책임자를 처벌해라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정리가 되진 않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네거티브가 이어지는 것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도덕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재영 삼성부 회장 가석방 여부 심의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그렇죠. 예, 2시에 심의를 하는데요. 가석방 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 안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국민들한테 공표하겠다고 예, 그랬는데요. 공표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사실 이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최종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가석방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법무부장이 승인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가석방을 하더라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풀려면 다시 심의위를 열어서 법무부 장관이 또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되더라도 실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 부회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거냐 하는 부분도 법무부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박범계 장관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정경련이나 이런 이제 단체들, 그러니까 경제 단체들은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사면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석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석방의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에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시부터 그 회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 2시 40분 다 됐단 말이에요. 네. 3시 전까지 결과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이번엔 저 국민의힘 쪽 야권 쪽 한번 얘기 들어보자고요. 정상 기자,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한테 당의 행사 불참을 종용했다. 야, 같이 우리 나가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논란의 행사가 4일 치러졌는데 이제 봉사활동을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같이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쪽방 자원봉사활동.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그 중앙당에서 마련한 행사인데요. 그런데 이때 행사에 그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이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불참한 바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그 다음 날 이 지도부가 마련했던 전체 회의에도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 TV조선에서 나왔던 보도인데요. 윤석열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이 봉사활동 행사에 빠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이콧을 하자라는 얘기였던데요. 처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신지호 전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보이콧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이 뉴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이콧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교환을 했다라는 의견 얘기인데, 네. 나갈까 말까 이런 의견 교환만 했다. 본인은 안 나간다, 뭐 그런 식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행간을 읽어보면 꼭 한 것 같은데. 한것 같은 나갈까 느낌이 말까 들죠. 이런 것 같은데.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상징성 있는 경선 첫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 게 결국 후쿠시마 발언이냐. 후보에게 딱히 도움이 되는 일정도 아니었는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살면서 당대표와 일정 보이콧 문제로 싸우는 후보는 본 적이 없다.
결국 지도부와 주도권 싸움을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예. 이런 불쾌감을 표시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경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경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여져요. 윤석열 총장 측도 제가 볼 때는 이 경선 과정의 주도권을 본인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당할 때도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갔잖아요.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 없는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 순천 방문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간 기습 거. 입당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 있으면 길들이기다. 결국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결국 끌려다니지 않겠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경선을 이끌어 가겠다라고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현내 국민의힘 대표가 젊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수가 한 5선 정도 예. 되는 중진이었다면 네.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 예.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네. 이 다른 후보들을 이 멸치에 비유한 것도 논란이 됐어요. 돌고래다 멸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당내 이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진서 의원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이 당의 대선 주자들을 한 군데 계속 불러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키울 수 없다. 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성장 조건이 다르고 우리 당 후보 중에는 이미 돌고래로 몸집을 키운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야권 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 이 멸치 후보들하고 같이 묶이는 게 적절하냐 이런 주장이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제 돌고래급이고 네. 다른 후보들은 멸치급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뭐 이러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야 이거 우리 저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에서 본다면 우리 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이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은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자꾸 갈등을 비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계속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많이 참고 있어요. 언젠가 이게 폭발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 요소가 지금 잠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당 시기부터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큰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게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게 국민의힘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소위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콩가루 집안으로 비출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도권 싸움을 한쪽에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월요일이라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 이재명 지사가 28.4%, 윤석열 전 총장이 28.3%. 네,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0.1이니까 뭐 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 조사의 특징이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늘 앞서 있던 조사였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이제 지난달 30일에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 5.4% 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한 주 만에 4% 포인트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1% 포인트 지지율이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그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6% 포인트나 하락해서 10%대로 주저앉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KSY 여론조사는 6일에서 7일 조사가 이뤄졌고요. ALS 조사고요.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7%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치러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6%입니다. 두 조사 모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기여는 주로 배종찬 소장이 많이 했는데 네네, 네. 전문가시니까요. 정상근 기자가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다. 네, 전문가랑은 다르죠. 네. 저는 이거- 멸치입니다, 멸치. 이 말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 후쿠시마라든가 그렇죠. 이런
구설, 입길 이런 문제를 두고 본인들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지호 지금 정무실장을 맡고 있거든요.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문제 이런 설화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익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레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캠프 내에서 레드 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 전 후보가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이 명확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무리 레드 팀 만들어도 순간순간 준비된 말을 안 하고 질문하다가 뭐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본인이 생각하는 게 나오는 건데 그 생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같은 문제도 사실 뭐 이게 붕괴가 없었다 또는 뭐 유출이 없었다 방사능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거의 초등학생들도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자질을 잘 갖추는 게 필요하고 그런 그렇죠. 공부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관이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레드 팀 아무리 만들어도 본인이 그렇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폭탄주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이 폭탄주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시절에 그 아버지 뻘인 기업 회장에게 이 구두 속에 양주를 부어서 마시게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거죠? 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SNS에 전원 형태로 주장을 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전형적인 면모라고 얘기를 하면서 룸살롱으로 이 기업 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내서 이 아버지 뻘인데 구두 속에 양말을 벗어넣은 술잔을 만들어서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 이게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고 했고요. 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처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에게 재판이나 성실히 받으라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올림픽 폐막입니다. 자, 어제 밤에 이제 밤 10시쯤 10시 한 20분쯤 그 성화가 이제 꺼졌어요. 네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었죠. 맞습니다. 어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장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올림픽 기간에 급격히 확산이 돼서 네. 굉장히 좀 선수들이나 좀 이런 그 굉장히 방역에 좀 비상이 걸렸고요. 그리고 선수단 숙소, 특히 이제 그 일본 선수들은 이 숙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IOC 위원들에게 너무 이제 고급 숙소를 제공했다는 것,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고. 바흐 위원장이 하룻밤에 뭐 우리 2천만 원이 넘는 2천만 원짜리 네네. 그런 방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그런 방을 어떻게 생겼어요, 최 교수님? 한 번도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안 가봤어요? 아니 도쿄 올림픽이 그렇게 흥행도 안 되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적자잖아요. 네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 그리고 이 최악의 더위, 이 선수들이 뛰다가 이제 구토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어제 오전에 올림픽 했는데 우리 오주환 선수도 15km에서 네. 포기했었고 네. 브라질 선수인가는 정말 토하는 장면 그 네.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승전에 들어오자마자 그 구토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도쿄 바다에서 이제 이 뭐 수영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질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의 자세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 우길기 논란이었죠. 이 전범기로 불리는. 특히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이 전범기 우길기 모양의 암벽을 설치한 건 아니냐, 좀 이런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우길기 그 모양 방사선 형태로 네, 그 스포츠 클라이밍 그 계단을 그렇게 만들어 놨었죠. 네, 뭐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해설진이 해설을 할 때 저거는 우길기 모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이제 확연하게 그 모양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대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파리에서 열린다. 파리가 중요하다. 파리 매우 중요합니다. 오, 왜 밑줄 몇 개 쳐요 그러면? 밑줄 3개. 왜요? 왜? 파리가 1900년, 1924년에 이어서 세 번째 올림픽을 열게 됩니다. 요거 처음 알았다. 네. 사탕 오랜만에 하는 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데 몸 보시마시고요. 내일 사탕으로 말복이에요. 몸 네. 아이고 그 당 떨어질 때 먹으면 네, 좋죠. 아유, 고맙습니다.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네, 파리가? 세 번째 올림픽입니다, 파리가. 나는 3년 뒤에 한다 그래서 3개 친다 이럴 줄 알았더니 네. 좋았어요. 자, 최 교수님. 네. 지금 정상근 기자는 파리라고 발음을 했는데 영어 발음은 페리스라며 페리스. 불어는요? 불어는 모르겠는데 불어를 저한테 갑자기 불어
파리인가? 불어가 빨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불어하는 불어는 청취자분들 저 발음 좀 적어주세요. 이거 세 명이 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예. 장면 뇌피셜로 한 분씩 좀 마지막으로 한 소개해 명만 주세요. 얘기해야 되나? 전 두 명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하세요. 전 두 명인데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수영의 황선우 선수예요. 두 분 다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물론 메달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사이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이 한국 신기록을 기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가 되는 기대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긍정적이었어요. 얼굴 그렇죠. 보면 늘 웃음이 그 자기가 그 한국 신기록 깨고 나서 사이로 그냥 멈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몇 메타 넘은지 아세요? 2m 35. 예, 2m 35. 한국 신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이 파리에서는 충분히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이 두 종목 같은 저기 경우에는 최 교수님, 예, 길인가요? PD가 시간 없다고 짧게 그렇습니다. 짧게. 어쨌든 이 두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정상 기자는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 예. 어젠가 있었던 장면 같은데요. 네. 그저께. 예, 리드 3개만 더 잡았어도 이제 동메달 딸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너무 이제 어린 선수고 체구도 작은 선수인데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좋았어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정상근 기자가 잘할 것 같은데. 그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이 암벽 오르는 게 제가 평지 뛰는 것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신유빈 탁구 신유빈 선수. 신유빈 선수하고 그 2차전에서 붙었던 벨기에 58살 엄마뻘 네, 되는 맞아요. 중국 기아 선수. 여기 탁구공을 여기 이런 데도 막 닦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 제일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나요. 자, 3년 뒤에 파리에서 좋은 성적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쇼미더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